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재수도 했고 군대도 조금 늦게 가서 나이는 꽤 많은 편이었고 아무래도 나이 많은 복학생이다 보니 후배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다지 쉽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여자 후배 드물다는 공대였으니 제 주변의 여자라고는 정말 편의점 사장님과 엄마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눈에 어느 날 천사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냥 여자가 주변에 없어서 천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처음에는 신인 연예인이 학교에 촬영이 있어서 온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보니 제가 복학한 그 해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었고 우리가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심 인물이더라고요. 특히 남자들 중에서는 어떡하든 그 여자와 차 한 잔, 밥 한 끼, 술 한 잔 하고 싶어 몸달아 불끈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생 동기들뿐 아니라 저처럼 제대한 늑다리 복학생 눈에도 그녀는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파릇파릇한 신입생은 조카 같기도 혹은 너무나 귀여운 여동생 같기도 그리고 순간순간 보여지는 어리고 풋풋한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존재였죠. 공대에 있는 몇 없는 여학생이라서가 아니라 제 아내는 정말 예쁜 얼굴이었어요. 오죽하면 한 학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같은 학교뿐 아니라 옆 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제 아내와 커피 한잔 하고 싶어 번호표 뽑고 줄 서서 시간 약속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저는 그저 뒤로 물러나 묵묵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잘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이 많아 차로 턱턱 그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공부 좀 잘하는 선배로 가끔 그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검색창 같은 선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제 아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 겁니다. 그것도 생글생글 너무나 예쁘게 웃으면서 저한테 글쎄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 마음으로는 밥이 아니라 식당을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줄 만큼 가슴이 뛰고 두근거렸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날 메뉴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그저 제 기억 속에는 아내가 그 작고 예쁜 입을 오물오물하며 반찬을 넣고 밥을 넣고 해사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조잘조잘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는 것뿐입니다. 식사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내는 저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는 왜 맨날 뒤에서 저를 흘끔흘끔 보기만 하고 한 번도 먼저 밥 먹자는 얘기는 안 해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흘끔거리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된 거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뭇머뭇했더니 그녀가 꽃보다 더 해사하게 웃으면서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선배, 얼굴 빨개졌어요. 귀여운데요? 귀여운데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휑휑 울렸습니다. 마치 에밀레종의 소리처럼 귀여운데요, 귀여운데요, 귀여운데요 하며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며
제 머릿속을 댕댕 울려댔죠. 그날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이 의아해할 정도로 저한테 친근하게 굴며 자꾸만 저한테 밥 먹자, 차 마시자, 같이 스터디하자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오죽하면 그녀를 짝사랑하던 남자들이 저한테 약간 결투 신청하듯 둘이 대체 무슨 사이냐라며 따져 물은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정말 어이없게 후배 하나가 술을 잔뜩 먹은 채 선배 돈 많아요? 라고 저한테 시비 걸듯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주제에 돈이라도 없으면 저런 여자를 꼬실 수나 있었겠냐,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였죠. 그런 오해들도 기분 나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남녀 사이로 진전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그녀한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애를 했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런 구애를 냉정하게 쳐내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예쁘니까 그 예쁨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그녀를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딱히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낯선 관계도 아닌, 요즘 말로 하면 썸 타는 관계에서 제가 그녀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어느새 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선배이자 보호자, 가끔 그녀가 연애를 쉴 때 한 번씩 연애 기분을 느끼는 깍두기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위 제 아내에게 어장관리를 당하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도 친한 오빠보다는 조금 더 친한, 하지만 연인은 아닌 그런 애매한 관계로 저희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된 건 정말 희한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내와 제가 살던 동네가 바로 옆 동네로 걸어서는 30분, 차로 가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이 끝난 다음에 둘이 동네에서 만나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서로 약속 없는 주말에는 만나서 영화도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왔습니다. 그 와중에 대화하다가 서로 살짝살짝 손 정도는 만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거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에 불과했죠. 그 와중에도 제 아내는 계속 남자친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만 딱히 여자 만날 기회도 없고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고, 그렇다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달려들 용기도 없어서 가끔 만나는 제 아내 외에는 다른 별다른 연애 기분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가 저한테 툭툭 던지는 연애 상담이라던가 썸 타는 남자에 대한 얘기들이 듣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워낙 후배로 오랜 시간 지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역시 인기가 좋군, 역시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군 하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씁쓸함이 제 마음을 쿵쿵 쥐어짜서 입 밖으로 불쾌한 기분이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아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헐적으로 만나는 것조차 못하게 될까봐 제가 애써 그 마음을 부정해 왔었던 거였습니다. 일단 제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워낙 예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 만나는 족족 입술만 보인다던가, 눈을 가만히 바라보게 된다던가, 혼자 누가 봐도 짝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굴기 시작한 거죠. 남자 경험 많고 눈치 빠른 제 아내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 혼자 애가 타는 몇 달이 지난 후
아내가 저한테 문득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주 앉은 술자리에서 아내는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나 좋아하는 거 그렇게 온몸으로 다 티내고 다니면서 왜 나한테 사귀자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만난 시간 따지면 한 10년쯤 연애한 커플이나 다름없는 거 알아요?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한 소심함을 보여준 것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합쳐져 제 몸을 휘감았죠. 당돌한 제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동안 남자친구도 많았고, 그냥 섣불리 다가갔다가 사이가 멀어지면 이렇게 얼굴 보는 것조차 못할까봐 너무 겁이 났어. 겁이 나서 그랬어. 그리고 그 순간 저한테는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제 뒷머리를 휙 휘어잡더니 입술에 자기 입술을 꼭 갖다 댄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당황한 건 제 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겠죠. 몇몇 동창은 술 먹고 주정처럼 넋간 놈한테 뺏길 거였으면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볼 걸 그랬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기분이 언짢기는 했지만 그게 다 제 아내가 너무 예쁜 탓이라며 혼자 은근히 뿌듯하고 우월한 느낌도 있었죠. 물론 연애하면서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골키퍼 있는데 골 안 들어가냐며 분명 제 아내가 제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었고 제 아내 역시 그런 남자들을 아주 가열차게 내치지는 않았어요. 마치 트로피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은근 자랑스러워하는 듯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그런 저를 안정적이라고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3년 저희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맞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집적거리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는 그런 얘기를 부부끼리는 솔직해야 한다며 저한테 아낌없이 털어놓았죠.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이야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계속 사람 바뀌어가며 자기 아내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적거린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어떤 남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그냥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이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 준비하는데 조금 더 아내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고맙게도 아내는 제 말에 수긍을 해주었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다지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굳이 생활비 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웃으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 모두 생활비로 쏟아부으면 너무 허전하잖아. 그냥 우리 같이 먹는 식비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집에 소소하게 쓰는 돈은 내가 그냥 쓸게. 당신은 어쨌거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았다며. 난 돈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어차피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 거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걸로 내가 필요한 거는 소소하게 해결할게. 그러고는 정말 아내는 저한테 한 달에 식비 20만 원을 제외하면 아무런 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여자를 만났냐고
혀를 내둘렀지요.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연애하면서 내내 아내의 씀씀이가 작지 않은 것 같아 결혼하면 혹시 씀씀이로 부딪히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딱히 뭔가를 사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고 절 만나서 하는 데이트도 늘 좋고 비싼 데를 많이 갔었으니까요. 연애할 때야 서로 반반 부담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좋으니까 그런 데를 부담 없이 가곤 했지만 결혼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활이 이어지면 솔직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어디서 돈이 나는지 저한테는 딱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활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명품도 하나씩 사는 것 같고 늘 식탁에 올라오는 걸 보면 SNS에서 볼 법한 고급 요리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제가 내가 내는 식비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늘 아내는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누가 선물해줬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에서도 워낙 예쁜 얼굴로 유명한 아내는 그런 협찬을 종종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매번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식탁은 화려했어요. 생활비는 고작 20만 원 내지만 제가 누리고 사는 삶은 200만 원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점점 집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협찬해주는 업체 미팅을 간다며 왔다 갔다 하던 아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죠. 하지만 한 번씩 아내가 그렇게 집을 배울 때마다 집에는 낯선 살림들이 생기고 최신형 가구와 가전이 들어서고 식탁에도 뭔가 신기하고 맛있는 것들이 늘어나서 저는 업체 협찬이라는 얘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 한 가지 좀 서운했던 건 업체에서 무슨 고객 초청이라며 아내를 초대했을 때 한 번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그런 거를 즐겨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돈을 벌고 일하는 걸 한 번씩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일하는데 가족이랑 같이 가면 불편하다며 저를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뭐 그거야 아내의 원칙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서운한 건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저에게 조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림을 아내가 혼자 충실히 꾸려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하나가 며칠째 제 주변을 맴맴 맴돌면서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또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는 게 무디고 눈치 없는 저한테까지도 훤하게 느껴질 정도로 노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저한테 할 말 있어서 계속 주변 맴도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일이라.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머뭇거리며 김 과장이 제게 내민 핸드폰에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 아내가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선상 요트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당황해서 멍하게 사진을 보고 있자니 회사 동료가 좀 민망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 처남이 이런 선상 요트 같은 거 운행하는 일을 하거든요. 원래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도 한두 번씩 주말에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아르바이트 갔을 때 아무리 봐도 아내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옆에 남자분한테 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는데 아내한테는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저를 아주 그냥 쥐잡듯 잡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매일 보는 입장에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그렇고 제 오지랖이긴 하지만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그 밖에도 뭔가 주절주절 말을 많이 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누군가와 팔짱을 낀 그 사진만 제 눈앞에 또렷이 박혔을 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 속의 남자를 제가 안다는 거였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저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중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남자였어요. 그 남자랑 헤어지고 2명인가 3명인가 더 만나고 헤어지고 했었거든요. 대체 오래전에 헤어진 그 남자 팔짱을 왜 브랜드 런칭 파티 때 딱 끼고 서서 자기라며 애인 행세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차마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무언가 묻거나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사람을 사서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내가 지난 남자친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들 중에서는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미혼인 사람도 있었고, 이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다 아내의 전 남자친구고 지금도 아내와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아내가 각종 기업에서 협찬을 받았다며 들고 들어왔던 것들은 다 그 전 남자친구들이 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한테서는 돈까지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아내의 생활비는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모두 대줬던 거였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아내 전 남자친구가 준 돈으로 먹고 입었던 셈이죠. 너무 치욕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푹푹 나왔죠. 더 기가 막힌 건 아내와 만나는 그 남자들은 모두 아내가 결혼은 했지만 자기만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막히게 동선도 짜고 스케줄도 짜서 관리를 한 탓에 다들 언젠가 저 따위는 쉽게 밀어낼 수 있으니 저를 밀어내고 아내 옆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차서 아내의 내연남 노릇들을 한 거였더라고요. 저 포함 모두들 6명의 남자가 모두 아내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걸 알고 저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평소와는 다름없는 행동들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증거 자료를 모으고 빠져나갈 수 없게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하나하나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증거가 확실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나머지 5 남자에게 동일하게 그 자료의 사본을 보냈죠. 물론 당신들을 내 아내의 외도 상대로 함께 고소할 거라는 말과 가정 파탄범으로 소문낼 거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함께요. 협박처럼 들리겠지만 있는 사실만 저는 기재했을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들의 반응이 정말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우르르 쏟아져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에 충격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중 2명은 아내와 제가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와 너무 맞지 않고 제가 일절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며 너무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한테는 세상 착하고 독립적인 아내인 양 돈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줘도 된다 라고 했던 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우는 소리를 했던 거죠. 재미있게도 5명의 남자가 들은 얘기는 각각 다 달랐습니다. 말만 들으면 각각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걸로 생각이 들 만큼 모두 다른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한숨을 푹푹 쉬며 각자의 사정을 토로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그들 모두는 제 아내랑 바람을 핀 상대고 저는 서류상으로 그 여자의 남편이니까요. 모두 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이 깨질까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혹시나 망신을 당할까봐 각자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어쨌건 제 아내한테 노란한 건 확실했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곰곰 오래 생각한 끝에 저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그동안 아내한테 오랫동안 끌려다녀온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저 좀 억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내가 다양한 사람들과 바람을 폈다는 자료를 쭉 모았고 그걸 기반으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드러난 사람이 6이지 살짝 건드리던 노란한 남자는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혼자 진지했던 몇몇은 속가슴에 광분하며 저보다 더 펄펄 뛰는 어이없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내밀며 이혼 얘기를 하자 아내는 처음에 펄쩍 뛰면서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순수한 선물이었고 절대 제가 생각하는 난잡한 짓은 하지 않았다나요? 하지만 이미 남자들이 다 저한테 이실직고 한 마당에 아내의 말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구질구질하게 길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자고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그 예쁜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순간 엄청 갈등이 또 되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용서하고 말아. 계속 가. 하는 마음이 설왕설래하며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제 눈에 띈 건 아내의 손에 반짝이고 있는 반지 2개였습니다. 어이없게도 제가 가장 싫어했던 선배이자 아내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 아내에게 사줬다고 저한테 이실직고 했던 반지 하나와 저와 함께 오랫동안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가 자기가 줬다고 하는 반지가 나란히 끼워져 있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 바람핀 남자들이 사준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도 듬뿍 물리고 각 남자들에게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났더니 몸이 허전한 건 둘째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제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도끼 눈을 뜨고 가만히 노려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당분간 연애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로도 아내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아마 또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오다리 걸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들도 언젠가 아내의 실체를 깨닫겠죠. 아니, 제 전 아내의 실체를 깨닫겠죠. 사람은 항상 어리석어서 했던 실수 또 하고 실수를 반복하며 계속 후회하는 게 습관이니까요. 어쨌건 저는 저의 오랜 그리고 질긴 인연을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좋은 사람이 찾아오길 바라지만 지금은 사실 혼자가 더 좋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저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